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제와 그죠? 세제가 받쳐줘야 그런 뭐랄까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게 깨지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이제 강남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강남은 아예 강남은 문을 닫고 잘못하면요 서울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 대전에 살다가 서울 이사 못 가요. 대전에 집 4억 5억인데 그죠? 5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평균보다 높게 5억 가지고 서울 가서 전세도 못 얻어요. 그죠? 그럼 서울에 지방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못 올라간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한 대책이 안 나오면 대한민국 주거 생태가 깨진다. 그나마 다행인 게 문재인 정부 때는 막 그냥 규제를 남발하다가 헛발질만 오고 그냥 풍산효과 때문에 집값만 전국의 집값만 다 급등시켰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대출 규제 가지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뭐 이거 얼마나 또 강하게 유지할지. 그죠? 중간에 또 너무 좋았다면 또 풀어주고. 자, 이제 우리가 결과를 두고 봐야죠. 결과를 두고 봐야 돼. 근데 만약에 마용성 뭐 강남 집값이 여기서 더 급등해서 진짜 강남이 60억 뭐 지금도 거품이지만 60억 뭐 그렇게 넘어버린다. 여러분 그때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면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집값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정권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에 대한 안정을 못하는 정권은 언제든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런 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데 효과가 의외로 나타나는 지역이 이런 그 강북구 지역, 그죠? 왜냐면 이런 지역은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은 실수요 시장이에요, 그죠? 뭐 이거 여기 강남 사람들이 여기 가서 집을 사겠어요? 안 사요, 안 산다니까. 여기는 실수요자들 아니면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뭐 투자로 사고 뭐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거래가 확 죽었다는 거야. 대출 규제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 뭐, 신고가도 낮다고 하는데, 뭐, 그건 일부 지역이고, 대체로, 급매물 소진되고, 뭐, 그러고 말았다. 그런데 8월에 들어서는 뭐, 시장이 얼어붙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제 일단은 하급지에서는 먹히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노도강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긴 했지만 말 그대로 일부 단지이다. 전반적인 거래는 줄어들고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먹혔어요. 이제 추석 이후에 수도권 쪽으로 좀 확산되겠다 했는데 뭐 수도권도 이제 장담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그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실세를 보니까 노원역에 있는 상계주공 7단지 전용 8사가 7월 29일에 5억 원에 거래됐다. 7월 29일에 거래됐어요. 이건 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5억 원대니까. 뭐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어떤지 몰라도. 그런데 그 이후로 한 건도 거래가 안 됐대.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죠? 한 건도 아닌데. 그러니까 식었다라는 거야, 식었다. 뭐 그리고 이런 노도강에 몸테커너 들어가는 사람도 요즘 없어요. 자, 지하철 7호선 중계역 근처에 있는 중계 무지개 거래도 비슷하다. 7월에 6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 7월 이번 달에 8월이죠. 8월에 6건의 거래가 됐었고 지난 7월에 18건에 비해서 3분의 1로 급감했다. 그죠? 거래가 줄어들었다. 자, 6월 4억 거래가 줄을 잇더니 7월에 5억 1600. 그죠? 여기까지 거래되고 다시 4억대 후반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도로 내려갔다라는 거, 도로 내려갔다. 자, 시장이 조금 가라앉고 있어요. 정부의 계산이 먹히고 있는 거죠. 자, 상계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올해 역시 초반에 금매가 빠진 이후로 조용하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특징은 노도강, 강남이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근데 그들이 왜 움직였냐? 그죠?
분양가 폭등 때문에 움직였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어쨌든 미래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남에 있는 사람과 강북에 있는 사람 또는 지방에 있는 사람과 돈을 버는 그 뭐랄까 속도, 규모, 증가의 폭이 틀려요. 강남에 있는 사람이 1년에 예를 들어 한 1억을 벌 때 일반인들 강북에 사는 분 또는 수도권에 사는 분은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축적하겠죠. 그런 축적한 돈을 어디다 투입하겠어요? 주식에 투입하겠어요? 안 하겠죠. 6만 전자가 깨졌는데, 그죠? 주식은 위험한 거예요. 강남 사람도 위험한 거야. 주식은 강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20% 30%의 포트폴리오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한 자기 자산의 30% 주식을 사놓고 끔찍도 안 해요. 뭐 폭락을 하든 말든. 그럼 시간 지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산을 채권과 부동산, 그 다음에 금에 투자하는 거예요. 금은 안전하잖아요. 그죠? 채권도 안전하고, 부실 채권이 아니면.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강남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요. 그리고 강남에 살다 보면 강남의 부동산은 팔 일이 없다. 그죠? 강남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강남 사람들이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그 심리적인 뭐랄까요, 압박감, 그런 강도가 더 세진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보유세, 종부세 다 감면해 줬잖아요. 그죠? 가지고 월세를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야. 에? 월세 주면서 돈 벌고, 그죠? 그리고 세금 조금 내고. 그러면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남의 부자들이, 그리고 지방의 유지들이 강남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지역은 노도강, 강강구, 수도권 지역은 속된 말로 상지 신도시, 그죠? 수도권 주변에 공급을 풀어대면요, 이런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는 거야. 아니, 저기 수도권에 아무리 뭐 과천에 아파트를, 과천이 뭐 그래도 탑이잖아요. 외곽에서는 판교도 좋고 분당도 좋고. 그런데 아무리 새 아파트 줘보세요. 강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강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좀 아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미아동에 있는 이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노원이나 도봉, 강북구 등은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이 적은 크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30%, 40%, 50%, 60%, 70%까지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제가 이런 쪽에서 부동산 해봐서 알아요. 대출 많이 받고. 근데 강남은 안 그렇거든요. 현금 부자들이 현금만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강남은 예를 들어 40억이면 전세 20억에 20억 갭 투자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강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